안녕하세요, 명예치방전 구독자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이런저런 일로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간암 수술 받은 환자,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간암 수술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본인의 간을 잘랐으니까 그 자른 만큼 간이 다시 자라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간은 재생할 수 있는 장기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 수술 후에 간이 재생하는데 그 재생의 정도는 간경변증이 있는지, 또 간을 얼마나 잘랐는지, 또 환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간경변증이 없는 환자분인데 간암이 걸릴 수가 있죠. 비형간염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70%까지 간을 잘라도 30%만 남아도 거의 100%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섬유화가 심하다든지 또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의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간경변증이 심한 분들이 수술이 쉽지 않은 이유가 종양이 커서 간을 많이 자른다고 할 때 남아있는 간에서 재생이 잘 안 되면, 간이 조금밖에 안 나오면 수술 후에 간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은 재생을 하긴 하지만 간경변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재생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완전히 회복하는 분들도 있고 거의 잘라낸 다음에 재생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은 우간, 좌간, 오른쪽 간, 왼쪽 간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붙어 있는 거죠. 편의상 구분을 하는 건데, 오른쪽 간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크기가, 부피가. 왼쪽 간이 한 3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 간을 절제, 70%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할 때 왼쪽 간만 남게 되죠.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오른쪽 간을 떼었으니까 오른쪽 간이 다시 생기는 줄 알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간을 떼면은 왼쪽 간 30%가 남는데 그쪽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러니까 방향성을 봤을 때 우측 간을 떼면 왼쪽 방향으로 간이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간이 어디 있죠? 오른쪽 늑골 그 뒤에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간을 수술하고 왼쪽 간이 커지게 되면 간의 위치가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치서부터 왼쪽으로 간이 위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정상간을 오른쪽에서 만져지는데 오른쪽 간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왼쪽이 커지기 때문에 왼쪽에서 간이 만져지게 됩니다. 반대로 왼쪽 간을 수술을 하게 되면 오른쪽 간이 아래로 길쭉하게 커지는 그런 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요,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권하면 되게 불안해하고 겁내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겁내하느냐면, 수술 자체보다 수술 후에 또 이어지는 항암, 방사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수술 안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대장암이나 뭐 위암이나 유방암 같은 다른 고형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끝나고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가 아닌 경우에, 조금 병기가 진행된 경우에 수술을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보조 항암 화학요법이나 보조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다른 암에는 있다는 말씀인데, 간암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암은 수술을 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후에 보조적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무서워서 수술 안 받겠다는 분도 사실 있는데, 그런 사실을 좀 잘 알아두시고,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가 간암에도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면역 항암제를 써서 재발을 줄이는 것이 최근에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재발 위험성이 높은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수술한 다음에 이런 부작용이 없는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약물을 쓰는 날이 올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술하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일부 그 간암 수술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절제, 그러니까 떼어난 자리에 재발이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분들은 뭐 떼어낸 자리, 절제연이라고 하는데 떼어낸 자리에다가 방사선을 추가로 맞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수술 받은 분들 보면은 당연히 그쪽 수술 받은 부위가 불편하겠죠. 간암 수술이라는 게 대수술이고 배도 복강경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개복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배도 많이 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불편하고 그 안쪽도 한동안 많이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고 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아무래도 개복을 하고 간을 자르고 그 주위 구조도 뭐 자르고 하다 보면은 구조가 조금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내부가 속이 좀 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도 맹장 수술 어릴 때 받았지만 심지어 그 충수돌기염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맹장염 수술해도 한동안 오른쪽 아랫배가 좀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문제가 없고 시간이 지나서 적응하면 증상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은 외과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과 선생님 같이 보통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간암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할 수가 있잖아요. 첫 2년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2년간은 대체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그 검사라는 거는 당연히 그 CT라든지 MRI 같은 영상 검사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받죠. 혈액 검사에는 종양 표지자가 있고 또 간 기능 검사가 있고 또 이제 비형 간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PCR 검사, 바이러스 PCR 검사 이렇게 정기적으로 3개월씩 받는 게 일반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환자분들이 2년 정도 지나면 한 달씩 늘려드려요.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4개월 있다 오세요. 그때 괜찮으면 5개월 있다 오세요. 그래서 최대 6개월까지 늘리고 더 늘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은 1년에 2번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지나서는 한 달씩 늘려서 최종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5년 지나면 다른 암 같은 경우는 완치돼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5년 지났으니까 그만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간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위나 대장이 뭐 만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병이 생긴 게 아니고 깨끗한 위, 깨끗한 대장에서 생겼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암 발생 재발률이 확 떨어지지만 간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도 기저간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암 재발률이 다른 암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간암 이제 5년 수술하고 5년 지난 분이 오셔서 암 완치 증명서를 써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문서가 있지도 않고 간암은 완치란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20년, 30년 지나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암과 달리 간암은 지속적으로 계속 경과 관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CT를 매번 찍지는 않고요. 5년 정도 지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CT 방사선 노출이 어느 정도 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CT를 찍고 그 다음 6개월 후에는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이렇게 영상 검사를 두 가지를 교대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요. 처음에는 수술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이제 병기가 좀 진행된 경우, 종양이 너무 크거나 또 여러 개 있거나 또 심지어 혈관 침범까지 돼 있어서 수술을 하는 병기가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된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느냐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수술하지만 병기가 올라가면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국소치료, 색전술도 포함될 수 있고 고주파나 방사선 색전술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물치료 심지어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그런 국소치료나 면역항암제를 써서 종양이 많이 줄어들고 암 수치도 많이 줄어들고 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했으나 나중에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한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처음엔 수술이 안
있지만 다른 치료로 해서 수술까지 연결되는 분들도 있어요. 사진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거의 그 10년 전에 오신 분인데 오른쪽 간에 뭐 10cm가 넘는 큰 간암이 있고 주변에도 위성결절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간암들이 막 오른쪽 간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방사선 색전술이라고 하는 색전술의 하나의 방법이죠. 시술로 해서 종양이 매우 많이 줄어들고 괴사가 되고 해서 결국은 수술, 오른쪽 간을 절제하는 수술하고 지금 7년, 8년 이상 재발 없이 생존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치료 경험을 갖게 되는 환자분들이 많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간암 수술 관련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진료실에서 직접 또 내과 의사로서 듣게 되는 질문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제가 외과 교수님을 좀 섭외하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일정을 못 맞춰서 제가 간단한 질의응답을 해드린 거고 다음 기회에 반드시 외과 선생님을 모시고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심층 질문 또 실제 환자들이 외과 절제와 관련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명예의 처방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간편한 생활 가지시고 모두 안녕.